지난 4월 불특정 다수에게 한 통의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은행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허위 문자로 밝혀졌지만 저축은행을 둘러싼 불안감은 높아졌죠. 10만 명의 피해자와 32조 원 규모의 뱅크런이 발생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중앙회까지 진화에 나선 끝에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또다시 주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저축은행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흔들고 있는 부동산 PF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축은행에 넣어둔 내 돈은 괜찮을까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PF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기준 5조 2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브릿지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론이란 부동산 PF 직전에 이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잠깐 빌리는 단계입니다. 본 PF가 구성되면 해당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게 되죠. 수익성은 높지만 다소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덜 까다로운 저축은행이 브릿지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저축은행이 직격탄을 맞이했습니다. 본 PF가 늦어지거나 무산되면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간의 하이 리턴의 대가로 하이 리스크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위기론이 들리면 혹여나 돈을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한 예금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는데요. 만약 너무 많은 예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은행은 파산하겠죠.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76조 원 예금 중 32조 원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전해지죠. 그럼 저축은행에 있는 내 돈은 괜찮을까요? BIS 비율을 통해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한, KB, 하나,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 BIS 비율은 15에서 17% 수준이고 저축은행은 10에서 16%,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통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축은행 계속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은행이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주시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동산 경기 부실로 저축은행이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연체율은 높아집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은 5.1%였는데요. 5%를 넘긴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당국도 주시하는 움직임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금감원도 저축은행 업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죠. 사실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죠. 시중은행 금리가 4%대를 맴돌던 지난해 말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6%까지 치솟으며 총 수신을 17조 8천억 원가량 크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저축은행 금리는 3%대로 떨어졌고 겨우 4%대를 회복했죠. 예전만큼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